최근 목포 시의원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묵인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하게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순천시장이 과거 언론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현 시장을 고발한 전직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삼척에서 전복된 승합차에는 외국인 부부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 돈을 벌 거란 부푼 기대감을 품고 왔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CJ 헬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송기근 고흥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고흥 군이 거둔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전남 목포에서는 한 남성 시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발언을 다른 동료 의원들이 듣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사실무근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지난달 17일 2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 의원 앞에 직각으로 세워진 마이크를 바라보며 내뱉은 말이 화근이 된 겁니다. 여성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의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김 의원의 성희롱이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됐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떠난 해외 연수 현장에선 이 김 의원의 노골적인 표현 때문에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비좁은 버스에서 통로를 지나다가 서로 몸이 닿은 상황에서 당시 김 의원이 한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의 성희롱 논란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전체 의원의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를 빗댄 발언이 있던 날은 현장의 다른 예결위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연수 현장에선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을 다른 의원들이 듣고 박장대소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언론에서 동료 의원들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자 목포시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김효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이 성희롱을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에서 동료 의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전혀 듣지 못했냐는 질문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같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른 의원들 어쨌는지 전 모르겠어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모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의회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모두 4명.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여성 의원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성 의원님의 어떻게 보면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준비를 해가서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가운데는 태국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부인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33살 A씨. 한국에 오자마자 경기도 연천의 호박농장과 포천 메추리 농장을 전전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만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충남 홍성으로 옮긴 건 한 달 전. 하지만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일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북 봉화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었지만 부인 B씨는 골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태국에 있는 한 살배기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ก็กลัวครับ ตอนนี้ก็อยากกลับบ้านแล้ว ไม่รู้ว่ามันจะมาเจอปัญหาแบบนี้ ที่เขาพูดมาว่าได้ตังค์หาเงินง่าย ก็ไม่เป็นตามที่ฝัน 이들 부부는 한 달을 꼬박 일해야 250만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받고 고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3, 4만 원 적은 임금 차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월세 24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며 쓴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생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몸까지 아프게 되면서 돈벌이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태국인 부부 한 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보상과 장례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 협의해 진행됩니다. 뭐 대부분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불법을 치르자고 해서 뭐 보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사라진 태국인 노동자 3명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이들을 수소문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다친 외국인들은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질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ความฝันก็อยากมี อยากหาเงินกลับบ้านเยอะๆมีครอบครัวที่อบอุ่น 언어 장벽과 차별에다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당하며 주위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과거 순천의 시민 신문대표 당시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고발한 이종철 전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순천 시민의 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신문사가 자신의 명의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문사를 퇴사한 뒤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도 신문사가 명의를 도용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장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3일 허 시장과 신문사 직원 등 3명을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목포시 동명동 앞바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은 24일 오전 5시 40분쯤 지나가던 행인이 바다에 떠있는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사체는 60에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신원 확인과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여수 돌산읍 해상에서 9톤급 어선이 좌초돼 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4일 새벽 5시 20분쯤 돌산읍 송도 북방 37m 앞 해상에서 승선원 11명을 태운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전원을 구조정으로 옮겨 태워 군내항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어선의 선체 파공이나 침수 흔적은 없었으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유류 밸브를 봉쇄하고 이송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호가 출항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군청 자체적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상당히 높게 수치가 나왔어요. 지난 1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월 9일 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군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군정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2.2%가 나왔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원칙, 균형, 투명이라는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고흥군청 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복지 서비스에 관해서 가장 잘했다.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왔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이 평가가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전 공직자가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정책이 아무래도 인구 정책과를 신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족할 만큼 인구 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보셨나요? 예, 인구 정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효과가 팍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고흥으로 들어온 귀농 기촌 인구가 717가구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347명이 더 늘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은 한 52%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 금년에 들어와서 인구 감소 폭이 매월 80명에서 57명으로 23명 정도 감소 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흥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을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전 상담에서부터 정착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귀농 기촌 학교도 개설을 하고 또 각종 자금, 지원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인구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어서 앞으로 꾸준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성과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중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무래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앞으로 4년 동안 1,100억 원을 투입을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고흥만 간척지 30헥타르 논에 첨단 농업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청년 보육센터라든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실증 단지 이런 걸 만드는 것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지난 5월 달에 이미 위스타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내년도에 정식으로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팜 단지가 고흥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또 전남 테크노파크, 기업, 우리 고흥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가칭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흥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전국의 가장 첨단 농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구 문제 그리고 어떤 농업의 미래 문제 이런 문제도 고민이 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고흥은 농수축산업 1차 산업이 전체 산업의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흥은 아름다운 자연, 또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산업을 또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분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100여 개 이상의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특히 특산 작목들, 유자, 석류, 커피 이런 부분에 또 중점 육성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고흥 국민 여러분,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잘한 일도 많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같이 다져온 발전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전 공직자와 함께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뛰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뛸 테니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흥군이 지역 출신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 조성한 내사랑 고흥기금의 첫 수혜자를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고흥군은 광주시에서 도화면으로 전입한 A씨에게 정착 장려금을, 여수시에서 남양면으로 전입한 B씨에게 주택 수리비로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내사랑 고흥기금은 귀향인 초기 정착을 위해 40억 원을 마련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의 새로운 천년 비전으로 제시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 토론을 통해 지난 12일 대통령 행사에서 정부와 도민에게 보고한 전남의 미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전남이 준비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 시티 등 5대 프로젝트를 우선 제시했지만 이 외에도 전남에는 블루 자원이 많은 만큼 실국별로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와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 돌산대교 교량 보수공사로 인해 다음 달부터 양방향 통행이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돌산대교 교량 노후 케이블 교체와 도장 공사로 인해 돌산대교 양방향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모두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거북선대교에서 엑스포 박람회장을 거쳐 서교동 로터리로 우회해야 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1일부터 16일에는 돌산대교 통행을 임시 허용할 예정입니다. 요즘 밤낮 할 것 없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 30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여기에 습한 기온까지 더해지면서 열사병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격렬한 활동은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맛비는 수요일 밤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해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